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이번 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행복해지거나 고민에서 탈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구쳐 흐르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격이 올라가고 세상 만물을 진정한 의미로 긍정하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나여도 좋고 당신이어도 좋다. 살아있는 것도 좋고 살아있지 않은 것도 좋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다르지 않다. 슬퍼도 좋고 슬프지 않아도 좋다. 기뻐도 좋고 기쁘지 않아도 좋다. 깊이 가라앉아 있어도 좋고 가라앉지 않아도 좋다. 구름도 좋고 하늘도 좋고 물도 좋다. 흘러가는 것도 좋고 멈춰 있어도 좋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좋다. 모든 것은 생명이 흘러가는 과정, 생명의 흐름이다. 인생을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모두 똑같은 생명의 흐름으로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긍정합니다. 매 순간 진심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맛봅니다. 인간으로서 성장해 갑니다. 그런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저의 전문 분야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입니다. 특히 트랜스퍼스널 심리학에서는 존재 자체의 긍정을 목표로 삼습니다. 바로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 제로, 자기 긍정 100%로 살아가기. 프라이드, 즉 자존심은 우리 인생을 참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원흉입니다.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드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드가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프라이드는 그저 방해물일 뿐입니다. 프라이드가 자기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는 무척이나 많습니다.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을 목표로 삼는데, 수준 높은 인격과 진리를 얻는데 프라이드는 거대한 방해물입니다. 저와 가깝게 지내는 심리치료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아는 대학 교수 중 가장 프라이드가 낮아요.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는 몰라도 제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프라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프라이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긍정감은 100%입니다. 자기 전부를 긍정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긍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프라이드와 자기 긍정은 꽤 겹치는 개념이 아닌가. 자, 존중감은 자기 긍정감의 일부가 아닌가. 그런데 프라이드는 없고 자기 긍정 100%라니 무슨 말이지? 라고 의아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기 긍정은 프라이드가 충족된 상태와는 매우 다릅니다. 프라이드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정한 자기 긍정은 타인의 인정 같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아무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아무 조건 없는 부동의 존재 방식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은 타인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프라이드를 유지하기 위한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 교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일에 자신을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회를 위한 인생, 대학을 위한 인생,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프라이드를 지키는 데 연연한 인생,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왜 받아야 할까요? 자신이 살고 싶은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인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 없어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자기 수행이 인간을 만든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일단 멈추고 철저하게 자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허울뿐인 인생을 표류합니다. 인정욕구에 사로잡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고 남의 눈에 비친 나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욕구는 선천적이고 매우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구의 비대화입니다. 늘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열을 나누려 합니다. 그런 행위로 얻는 행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로서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삶의 기준이 되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도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얄팍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사실에 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7년이나 이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갈 가치를 찾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인간은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단 자연적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철저한 자기 수행에 임해야 합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수행 없이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2.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표류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보편타당한 법칙을 발견하고 이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3. 이념이나 사상을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가 마음의 혁명이라고 부른 마음의 질서를 180도 바꾼다 라는 결연한 의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설령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도 개의치 않는다 라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보편타당한 법칙이 생활 전체를 관철하도록 자신을 바꿔 나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4. 인간은 자연히 흘러가는 삶을 멈추고 의식적으로 이를 거슬러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런 자기 성장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 9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인정 욕구에 휘둘리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을 걱정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삶에 전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향해 나아가려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9단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강철 같은 마음을 얻고 자아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의 정점에 이르면 이 인생,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경지, 절대 행복의 경지에 이릅니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든 것들은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절대 긍정의 경지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다채롭게 만드는 방법. 당신의 세상을 더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보세요. 다양성의 문을 열어 두세요. 아름다워도 좋다. 취해도 좋다. 젊어도 좋다. 늙어도 좋다. 훌륭해도 좋다. 훌륭하지 않아도 좋다. 꽃도 좋다. 풀도 좋다. 새도 좋다. 바퀴벌레도 음식물 쓰레기도 좋다. 살아있어도 좋다. 죽어있어도 좋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다르지 않다. 모든 것은 궁극적 존재의 발현일 뿐이다. 모든 것은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세상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모든 것은 그저 그대로 충분하다. 있는 그대로를 오롯이 받아들인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자애롭게 끌어안는다. 이것이 바로 궁극의 자기 긍정이며 100%의 자기 긍정이다. 이런 마음가짐은 당신을 무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어떤 일에도 개의치 않고 모든 것을 생명의 한 과정으로 그저 있는 그대로 끌어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절대 긍정,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디 참되고 풍요로운 인생을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 오늘을 살아라. 인생은 순간과 순간이 모여 이루어진다. 지난 날을 떠올리면 굵직한 사건들만 생각날지 몰라도 큰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순간들이 모이고 이어진 게 인생이리라. 순간의 연속인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잘못된 선택을 내리기도 한다. 순간적으로 저지른 사소한 실수다. 하지만 순간의 실수는 간혹 나비효과처럼 인생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 변화는 우리를 행복처럼 평온한 호수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엄청난 슬픔의 강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얼마 전 나 역시 그랬다. 순간적으로 인생의 작은 실수를 범했고 그로 인해 주체 못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제임스 마틴은 옥스퍼드 대학 9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해온 인물이다. 그는 21세기의 의미, 미래학 강의 등 104권이나 되는 방대한 저서들을 남긴 미래학자다. 1978년에 출간된 선으로 연결된 사회는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다. 1970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회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내다보았고 9.11 테러를 1980년대에 예측했다. 그는 할리우드 스타처럼 호화롭고 멋진 삶을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발도 넓어서 자신이 제작하는 비디오에 유명 할리우드 배우를 내레이션으로 참여시킬 정도였다. 옥스퍼드 대학은 그의 이름을 따서
동서, 융화, 미래학 등을 연구하는 옥스퍼드 마틴 스쿨을 만들었고 최근까지도 엄청난 연구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유명세나 화려한 이력과 달리 제임스 마틴은 무척 따뜻하고 친절했으며 겸손했다. 언제나 내게 자신이 준비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평가해달라며 보내올 정도였다.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도 상당히 협조적이었다. 기꺼이 자신이 쓴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를 보고는 Great Work라는 기분 좋은 찬사를 보내주었다. 그러던 2013년 3월이었다. 제임스 마틴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왔다. 당시 나는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옥스퍼드로 가는 길에 뉴욕에 들릴 수 있겠어요?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 웬만해서는 그런 말을 꺼내지 않는 그였기에 무슨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가질 못했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잔뜩 쌓여있는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었다. 아니 이것조차 변명이리라. 사실은 오랜 비행과 일정으로 심신이 지쳐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고는 잡다한 일들에 발목이 잡혀 그와의 만남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동료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임스 마틴 박사가 수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소리내어 한참을 울고 말았다. 그가 초대했을 때 미국에 가지 못한 내 자신을 몇 번이고 책망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기억할 수 있었는데 나의 게으름이 막아섰다. 우리는 순간의 중요성을 잊고 산다. 멀리 내다보고 대단한 꿈이 있어야만 좋은 인생을 사는 거라 착각하고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데 서투르다. 하지만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에서 만난 세계의 석학들은 오히려 거창한 미래보다 눈앞에 주어진 순간을 더 소중히 여겼다. 옥스퍼드 의대 부학장인 데이비드 패터슨과 인터뷰를 마쳤을 때였다. 그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제 꿈은 라사냐를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소박했다. 이어진 그의 이야기에서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브리스톨 대학에서 공부하는 딸을 만나러 가요. 아이가 내가 요리한 라사냐를 먹고 싶다지 뭐예요. 제게 가장 중요한 꿈은 딸을 만족시킬 라사냐를 만드는 겁니다. 멋지고 화려한 인생보다 딸과의 소박한 저녁 식사가 그가 꿈꾸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얼마 전 마거리스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녀는 옥스퍼드 근교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운영하는 친구로 옥스퍼드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2의 엄마이자 이모 같은 존재다. 마거릿은 아일랜드의 작은 시골 출신인데 우연히 소녀 시절 옥스퍼드에 오게 되었고 이곳에 정경에 반해 영어 교사로 정착했다. 그리고 댄스 파티에서 에디를 만나 결혼했다. 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으며 하숙생들은 그녀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낸 특별한 공간에서 항상 안락함을 느꼈다. 그날 내가 그녀의 집을 서둘러 찾은 건 다른 이유가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좋은 일은 아니었다. 마거릿의 남편인 에디가 수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두 부부에게 무엇보다 에디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에디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 오히려 평소보다 건장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둘 다 하숙을 그만두고 조용히 은퇴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이제 일보다는 휴식이 필요한 나이잖아.
하지만 마거릿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해서 하숙생을 받을 거라고 말했다. 에디는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살고 싶어해 계속해서 학생들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학생들 방에 문제가 생기면 수리하고 싶어하고 이 부부에게 행복은 저기가 아니라 여기였고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았다. 나는 이들처럼 지금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문득 옥스퍼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프랜시스 케언 크로스 학장이 떠올랐다. 그는 보이스 프롬 옥스퍼드를 설립할 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도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해주었다. 서울대와 협력해 그의 강의를 콘텐츠로 만든 적도 있는데 강의료를 본인의 이름도 아닌 내 이름으로 엑서트 칼리지에 기부하는 아량과 센스를 발휘했다. 그녀는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을 역임한 저널리스트 출신으로 옥스퍼드 대학 엑서트 칼리지의 700주년 기념 행사에 해리포터의 저자인 조앤 롤링을 직접 섭외할 만큼 인맥도 화려했다.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한옥에 머무르면서 연신 감탄을 아끼지 않은 친한파 영국인이었고 학생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높았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일로 칠 만큼 열정적인 교수이기도 하다. 그 누구보다 화려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지만 그의 인생 역시 마거릿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오랜 시간 익숙한 공간에서 반복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학은 참 경이로운 곳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지요. 그게 바로 인생의 행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무조건 화려하고 좋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익숙함과 반복된 삶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닐까.